안녕하세요. OOH를 활용한 공익광고 캠페인의 탐색적 연구를 발표할 정혜원입니다. 오늘 순서는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공익광고 캠페인의 OOH 활용 사례, 연구 결과, 그리고 시사점 및 향후 과제입니다. 먼저 연구 목적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OH, Out of Home 광고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존, 고발, 공유, 지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장이나 셔터, 박물관, 건물 외벽 등 다양한 새로운 사물이나 공간을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방식도 과거보다 실용적이고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익 광고 캠페인에서의 OH 활용의 핵심 요소를 분석하고 실무적 가이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공익 광고의 개념 및 특징입니다. 국제광고협회는 공익 광고는 광고의 한 형태로 일반 대중의 지배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활동 혹은 이를 지원하거나 실행할 것을 권장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는 이러한 공익 광고를 통한 의식 변화, 사회적 변화를 인지 변화, 행동 변화, 행태 변화, 가치 변화로 또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익 광고의 과제는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좀 주제와 메시지를 담은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디지털 마케팅 기반으로 타겟들을 세분화해서 많은 마케팅이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익 광고의 흐름도 이렇게 타겟들을 고려한 캠페인이 진행되리라 예상합니다. OH 광고의 개념 및 특징입니다. OH 광고는 4대 매체, 즉 ATL 광고로는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가 어려워지면서 BTL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OH 광고에 대한 흐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나 정보, 전통 매체와 디지털 미디어 이러한 다양한 모바일이나 방송 등이 결합을 하는 형태, 미디어와 미디어끼리 효율적으로 결합을 함으로써 OH 광고가 보다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미디어들이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또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OH 광고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5G나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결합함으로써 보다 파워풀한 광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6년 지정된 5개 광고물 자유 표시구역 또한 디지털 사이니지로 발전해 나가면서 OH 광고가 발전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그리고 2022년 최근 2년 동안에 칸느 라이온스 그랑프리를 수상한 대표 캠페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핵심 요소와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업 우크라이나 캠페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도심에 있는 많은 건축과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우크라이나의 유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3D 스타트업 폴리캠과 협력해서 우크라이나 시민이면 누구나 모바일 폰을 통해서 문화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을 해서 주요 건축물이나 기념물들을 사진을 찍으면
이것이 디지털 렌더링을 통해서 향후 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복원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훨씬 더 풍부해지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다음은 아디다스가 전개한 두바이 리퀴드 빌보드 캠페인입니다. 아디다스는 중동 여성들을 위한 수영복 통합 브랜드 부르키니 컬렉션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컬렉션 홍보를 위해서 두바이 해변에 세계 최초의 액체 광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의 복식인 부르카와 비키니의 조합으로서 여성들의 노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동 국가에서 여성들이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한 풀커버 수영복입니다. 액체 광고판은 투명 아크릴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5m 높이의 수영장으로 욕조 160여 개의 분량의 크기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등반가와 또 한쪽 다리를 잃은 수영 선수가 직접 이 액체 광고판 안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디다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 두바이몰의 아이스링크에 이 광고판을 연결해서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가치를 이러한 브랜드 상품의 컬렉션을 통해서 전개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더 Unfiltered History 투어입니다. 진실 역사 투어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는 세계의 많은 다음은 하이네켄 셔터에즈 캠페인입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은 술집을 응원하고 지원한 하이네켄 캠페인인데요. 내려져 있는 셔터 위에 하이네켄 광고를 게재를 하고 그 광고비를 술집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캠페인입니다. 기존의 미디어 광고 예산을 이 셔터에 집행을 한 셈인데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5천여 개의 셔터에 광고를 노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르노 자동차 세계 최초 전기차 마을 에피 캠페인입니다. 르노의 전기차 조회를 알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프랑스 남부의 에피라는 작은 마을에 세계 최초로 100% 전기차 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 조회와 충전기가 제공이 되었고요. 마을의 교통수단으로 100%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르노는 프로젝트에 100% 전기차 시대의 어떤 실현 가능성과 교통수단이 전기차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친환경들을 이점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다음은 버거킹의 데이 35, 데이 28 캠페인입니다. 버거킹은 다소 충격적인 장면으로 와퍼의 신선함을 커뮤니케이션 했는데요. 냉장고에서 각각
28일, 32일, 35일간 방치된 와퍼, 곰팡이가 가득 핀 와퍼를 담아낸 이미지를 광고의 키 비주얼로 사용했습니다. 인공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아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노출을 했는데요. 이 충격적인 이미지와 카피를 통해서 버거킹의 와퍼가 다른 패스트푸드와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를 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스턴트 식품, 또 패스트푸드, 그리고 이 방부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특히 OOH 캠페인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고요. 와퍼의 매출이 약 14% 정도 끌어올린 그러한 퍼포먼스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호의 우리 직원을 뺏어가세요 캠페인입니다. 백호는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영국의 친환경 브랜드인데요. 전 직원의 80%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백호는 자신들만 장애인 고용에 힘을 써서는 안 되고 더 많은 기업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영국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광고회사 TBW와 함께 Still Our Step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백호는 자사의 패키지 디자인이나 웹사이트 등을 활용을 했고요. 직원들의 사진이나 프로필을 인쇄해서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을 했고 또 각 기업들의 슬로건도 패러디함으로써 굉장히 재미있게 이 장애인 고용 평등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고용 연락이 왔고 입사 제안을 받고 입사를 한 직원들도 있을 정도로 캠페인의 효과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칸느 라이온즈 그랑프리 수상 캠페인을 분석한 결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 캠페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문제 정의, problem definition, 그리고 solution, 그리고 전개 방식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이러한 캠페인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프레임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은 매우 이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입 요소와 경험 요소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가 캠페인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유입 요소이고요. 그리고 캠페인을 참여했을 때 실제로 공감하고 또 재미를 느끼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는 이러한 경험 요소가 이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유입 요소, 경험 요소와 더불어 캠페인을 전개할 때 우리가 많은 기술 요소가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OOH를 활용한 공익 광고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유입 요소, 경험 요소, 기술 요소 이 세 가지 축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고요. 이 세 축을 기준으로 9가지의 주요 항목들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9가지 주요 구성 항목은 우리가 OOH를 활용한 공익 광고 캠페인의 기획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과 향후 과제입니다. 시사점은 바로 사회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디지털 적정 기술을 활용을 함으로써 새로운 사물이나 공간을 미디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유입, 그리고 또 캠페인 안에서 어떠한 경험 요소를 제공을 하는지 이 경험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OOH를 활용한 공익 광고 캠페인에서는 보다
정교화된 모형화를 시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다 많은 연구 사례를 통해서 보다 정교한 어떠한 시사점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들의 좀 폭넓은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좀 이런 유사 사례의 양적 연구와 더불어서 매우 좀 효과적인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